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직접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실화 괴담이기 때문에 1인칭으로 제가 몰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친구와 연인과 엄마와 아빠와 꼭 손을 잡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우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경기도 쪽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어. 이 일 시작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었고 우리 엄마가 90년대부터 유치원을 운영하셨는데 나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게 됐어. 애들이랑 하루 종일 부대끼는 직업이다 보니까 참 별별 일이 다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생각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들이 있어. 지금부터 말하려는 건 우리 엄마가 교사 시절에 겪었던 실화야. 믿든 말든 상관없어. 엄마네 유치원은 만 3살부터 7살까지 애들을 맡아. 근데 애들은 연령대별로 노는 방식도 다 다른데 한 3,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주위 환경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놀이를 주로 한대. 가령 배에다가 뭘 잔뜩 넣고 임산부 놀이라던가 다리 한쪽을 일부러 질질 끌고 다니며 다친 사람 놀이를 한다던가 아기는 없이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며 그냥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야. 아무튼 놀이 시간에 애들끼리 어울려 노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놀이를 하는 거야. 스펀지 블럭 알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모양 스펀지인데 C가 누워있고 다른 아이들이 주위에 네모 모양으로 스펀지 블럭으로 담을 쌓는 거야?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C는 그 안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는 거지. 그 나이 애들은 낮잠을 반드시 재우기 때문에 각자 담요가 있었는데 그 C가 담요를 머리 끝까지 쓰고 누워있는 거야. 그리고 C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야 움직이지 마! 라며 짜증까지 내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꽃이나 장난감 소꿉놀이용 음식 같은 걸 들고 주위에 빙빙 돌면서 누워있는 C 근처를 장식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 얘들아 지금 무슨 놀이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무덤놀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장례식 놀이야? 우리 엄만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창의성을 굉장히 존중했기 때문에 무슨 놀이를 하던 위험하지 않는 이상 못하게 하진 않거든. 근데 무덤놀이라니까 뭔가 꺼림칙하더래.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지만 그게 하필 죽은 사람이 무덤이잖아. 무엇보다 C라는 아이가 평소에 조금 소심한 애라서 혹시 이걸 빌미로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더래. 근데 저도 지금까지 읽었을 때 이게 괴롭힘인가? 라는 생각이 중간에 들었어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놀이 중에 비교적 안 좋은 역할을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우겨서 떠맡기기도 했거든. 혹시나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살짝 혼을 냈어. 근데 다른 아이들이 억울해하면서 이거 C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엄마는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었어. 앞서 말했듯이 C가 소심한 아이였고 놀이를 하면 끌려다니는 입장이니까. 근데 C가 나서서 다른 애들 편을 들면서 그 말이 맞다고 답하는 거야. 엄마는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 하고 그냥 놔뒀어. 애들은 엄마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대로 무덤놀이를 했어. 근데 바로 그 주 주말에 C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어이씨. 너무 소름 돋는데? 이게 가능한... 근데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긴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문득 예전에 아이들이 하고 놀던 무덤놀이가 생각난 거야. 엄마는 뭔가 걸리는 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을 붙잡고 물었어. 얘들아, 너희 이제는 무덤놀이 안 해? 라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C가 없어서 이제는 못해요. 나 엄청 소름 돋는다. 그 뒤로 유치원에서 무덤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고 지금까지 유치원 원생 중에 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는 없어.
참고로 말하는 거지만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다른데 3, 4살 아이들은 뭔가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3, 4살 정도 어린 아이들한테 뱃속에 있을 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뭐 어떠했어? 좁았어? 뭐 무슨 지렁이 같은 걸 먹었어? 이러면서 그걸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들어보면은 뭔가 정말 이 우리 성인은 알 수 없는 그런 뭔가 좀 신비스러운 그런 세계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 더 있어. 엄마가 직접 내게 상담을 했던 일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아님 우리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 사건의 발달은 미술 시간이야.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는데 3, 4살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 무슨 자동차라고 해놓고 커다란 덩어리에 바퀴만 붙여놓는다던가, 엄마는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던 무조건 잘 그린다고 칭찬해줘. 근데 D라는 아이가 있는데 D가 주위에 꽃밭을 그리고 가운데에 새파란 머리를 그리는 거야. 눈, 코, 귀, 입 다 있고 머리카락은 있는데 몸은 없이 얼굴만 파란색이었어. 저는 진짜 이걸 넣으시면 어떡해요! 구미가 제일 무서워하네. 왜 무섭지?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미쳤나봐!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그린 얼굴은 마치 위의 사진처럼 매우 기괴했어. 솔직히 뭘 그린 건지 난감하잖아. 그래서 엄마는 고민하다가 디야 이거 뭐야? 라고 물었는데 디가 또박또박 아저씨. 라고 말하더래. 그래서 엄마는 아저씨? 아는 아저씨야? 모르는 아저씨요. 근데 이 아저씨는 어디서 봤어? 라고 대화가 오가다가 다음 질문에 디는 손가락으로 운동장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라고 하는 거야. 일단 애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상한 걸 정말 봤다고 믿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운동장이긴 하지만 유치원 앞마당 수준인데 거기서 파란 얼굴 아저씨를 상상하다가 그걸 그린 건가?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얼마 동안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였어. 정말 그 3, 4살 아이들한테는 뭔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건가? 근데 얼마 동안 다른 아이들도 파란 얼굴 아저씨를 그리고 있는 게 보였어. 이게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 모두 대답은 아저씨! 라고만 말했어. 그 아저씨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서 봤는지, 누구인지 모르고 아이들마다 파란 아저씨를 그리는 모습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을 꼽아 말하자면, 첫 번째, 아저씨의 표정은 대부분 화가 나고 찡그린 얼굴이다. 두 번째, 얼굴은 새파랗다. 세 번째, 몸이 없다. 머리만 둥둥 떠 있는 식. 네 번째, 그냥 아이들 모두 아저씨라고 말할 뿐. 다섯 번째, 남자인데도 머리가 길다. 하지만 아이들 모두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한다. 여섯 번째, 각자 본 장소가 다르다 정도였어. 이쯤 되면 솔직히 소름 돋잖아. 엄마는 그래서 처음엔 아동 성애자가 몰래 우리 유치원을 염탐하나? 하기도 했대. 그래서 일부러 교사들과 아이들 노는 시간에 조를 짜서 감시까지 했어. 근데 그 시간대에 유치원에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비가 와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날에도 아저씨를 봤다는 애들도 있었던 거야. 그럼 뭘 본 거야? 근데 재밌는 건 6살 이상의 아이들은 파란 얼굴 아저씨를 본 적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딱
3, 4살 그 정도의 아이들만 파란 얼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어. 엄마는 내게 직접 묻기도 했어. 혹시 파란 얼굴 아저씨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애들이 캐릭터를 잘 못 그려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건 아닌가 싶어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주며 혹시 아는 캐릭터가 있냐고 묻기까지 했어. 설마 도라에몽 아닌가요? 도라에몽일 수도 있잖아. 우리 아직 희망을 잃지 말자고. 혹시 아는 캐릭터가 있냐고 묻기까지 했어. 하지만 난 알 수 없었지. 그 이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들의 파란 얼굴 아저씨의 이야기는 사라졌지만 지금도 의문의 사건 중에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지금. 근데 파란 얼굴 아저씨가 정말 누굴까? 어린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건가? 자꾸 채팅창에 대광수 아바타가 나오는데 우리 오늘은 괴담 컨텐츠니까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가봅시다. 한 직장인이 겪은 실화 괴담이라고 합니다. 때는 2008년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입니다. 취직 문제로 부모님 집을 떠나 자취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미 자취 경험이 있던 터라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내었습니다. 당시 자취방이 싼 맛에 구하다 보니 1층엔 호프집이 있어서 가끔 시끄럽기도 했었고 3층에는 30대 중후반의 독거남이 사셨는데 그분을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정신병이 있었고 여러모로 힘들게 사시는 분이란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처럼 치열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 후 맥주를 하고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머리만 대면 30초 만에 자는 잠들면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 불멸자 스타일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었습니다. 눈을 뜨고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시간은 새벽 4시. 기분이 요상해서 집에 있는 불을 다 켜고 집안은 곳곳 부엌과 화장실까지 들여다본 다음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잠들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 7시 정도. 새벽에 이미 한번 깨는 바람에 피곤 플러스 짜증이 났던 저는 침대에 앉은 채로 창문을 열고 바로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누가 가져다 부어놓은 것처럼 시뻘건 피가 한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사람 모양의 흰색 마킹 그리고 그 둘레로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4시에 깼다고 했었는데 그 4시에 사건이 일어났나 본데요? 인간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해서 깼던 거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곧바로 자취방을 소개해 주셨던 부동산에 들려서 물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아줌마가 전하는 바로는 3층에 거주하시던 분이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 이러면 나 이 집 못 들어가. 이 집 들어가서 어떻게 자. 난 못 들어가 이거.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또 새벽에 깨어났던 게 그 일 때문에 깨어난 건가. 내가 일어나서 집안도 다 둘러다보고 했는데 창문을 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창문을 열었으면 사실 형체를 다 봤을 거 아니야. 일반인들이 그런 거 보기에는 사실 정신적으로 좀 그렇지. 또 한편은 창문을 열어보았다면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분이 얼마나 세상을 원망하며 죽었을까였습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일. 이후에 자취방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요. 별일 아닌 척 무시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자취방을 떠나는
결정적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아무 이상이 없었던 현관문 자동 센서 자꾸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있노라 하면 자꾸 현관 쪽에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게 하루에 두세 번씩 눈앞에서 탁탁 켜지니 앞서 말씀드린 뒤숭숭한 일하고 겹쳐서 공포가 배가 되더군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며칠째 퇴근 후에 그런 현관등을 본 후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주인집에서는 그냥 센서를 빼버리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현관등을 해결하고 또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자취방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자취방에서? 그 집에 있지 마 그냥. 그렇게 도란도란 술자리를 갔다가 시간이 늦어 직원들을 집에 보내고서 혼자서 시간이 남기도 했고 평소 휴식할 때 하던 것처럼 잡생각을 없애려고 이어폰을 끼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닌데. 하는 소리가 이어폰 너머로 매우 선명하게 제 귀에 순간적으로 들린 겁니다. 심지어 제가 하는 게임은 팀플레이가 아닌 솔로 플레이라서 게임 내에서도 팀보이스로 아닌데 소리가 들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기가 무서워 가만히 멈춰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휙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 근데 너무 무서운데요? 제 뒤엔 아무도 없죠? 아닌데? 그렇게 밝은 톤으로 하면 맛이 안 살잖아. 그냥 내 귀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했습니다. 역시 며칠간 바쁜 일과에 지쳐 하루하루 살다 보니 그것도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인가 지났을 겁니다. 출근한 후 12시 퇴근을 앞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 11시 30분경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사무실로 헐레벌떡 오더군요. 그이도 외근 나갔다가 복귀하면서 차로 우리 집 앞을 지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빛의 속도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직원 말대로 온통 연기가 가득하고 소방관들이 이 불을 끄려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불은 1층 호프집에서 났었습니다. 앞에 이야기, 그분이 투신한 자리에서 호프집 출입구까지는 불과 몇 발자국. 그래서 얼른 2층 우리 집에 뛰어 올라가려고 하니 입구에 있던 소방관님이 저를 잡더군요. 불이 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심정은 3층, 1층, 그 다음은 제 차례인가 싶더라고.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 이거는? 근데 나라도 그 집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집은 못 살아. 어떻게 살아? 방을 비워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에 방을 내어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아줌마가 이야기하시더군요.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가는 거냐고. 그래서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거냐고. 그렇게 좀 두니 방은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그 집과 저의 악연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구나. 나 좀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했어.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다 보니 자, 오늘 가지고 온 저의 실화 괴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컨텐츠 때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